안녕하세요. 노 차장입니다.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주요 지수 상승률은 다우 2.18%, 나스닥 4.4%, S&P 3.09%로 최근 들어보기 드문 상승폭이었습니다. 장 막판 파월의 브루킹스 연설. 그 중에서도 연설의 가장 마지막 문단에 시장은 환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에 대해 후행적이기 때문에 최근의 빠른 금리 인상이 아직 경제에 완전히 스며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그 시기는 빠르면 12월이 될 수 있다. 사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미 연준 위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속내를 밝힌 적이 있고 FOMC 의사록을 통해서도 공개된 내용이라서 시장은 이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파월이 직접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파월은 물가 하락 추세가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다소 스탠스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연설의 마지막에 그는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얼마나 오래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 같으니 지금까지와 같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금리 수준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재화, 주거비, 서비스 3개의 파트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재화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강한 수요와 공급망 이슈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재화 인플레이션이 4.6%로 아직 잡혔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수개월 내에 재화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거비에 대해서는 재화와 달리 후행적인 성격이 있어 내년까지도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으로 보지만 임대료 하락이 지속되면 내년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가 팬데믹 이후 크게 변화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와 과도한 은퇴 인구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고 이는 현재의 낮은 실업률과 그로 인한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회장은 노동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은 노동 공급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 시기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총수요 약화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당장의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시장이 당분간 안도렐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2월 초에 있을 PCA 물가지표와 12월 말에 CP 물가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난다면 올해 말까지는 별다른 악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불안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돌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지속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시장은 작은 호재도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